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이와 함께하는 홈 어시스턴트로 스마트홈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앞으로 스마트홈을 구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 통신 규격, 프로토콜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해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잡고 가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치 간의 통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통신 규격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선 통신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있지만 저전력 통신 체계인 지그비 또는 G웨이브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통신 방식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시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같은 장치에 많이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무선 공유기 혹은 별도로 설치한 AP를 중심으로 2.4GHz 주파수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 규격입니다. 휴대폰이나 각종 IoT를 표방하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통신 방식이라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물론 특정 장치들은 5GHz 대역의 통신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2.4GHz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을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듈 가격도 저렴해서 금액적인 면에서 최고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기나 AP를 중심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공유기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통신이 어려워지고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효율적이고 별도의 로컬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클라우드 방식이라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거나 하면 동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은 메쉬 와이파이나 새로운 와이파이 규격, 로컬 통신 지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지그비 방식입니다. 지그비 또는 직비라고 불리며 저전력 무선 통신 규격의 하나로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2.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주로 배터리로 구동되는 센서류에 많이 사용되며 당연히 상시 전원이 연결되는 스위치나 전구, 모터 등에도 사용됩니다. 로컬 통신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구축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이 끊어진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와이파이보다 조금 비싼 수준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하고 지원하는 장치나 센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장치 간 거리가 좀 멀더라도 중간에 라우터 혹은 리피터라고 불리는 장치를 연결하여 메쉬 네트워크로 통신 거리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라우터만 깔아둔다면 통신 음영 지역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을 위해 해당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며 샤오미에서는 게이트웨이라 부르고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가 없다면 지금 이 장치는 아예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준 규격이 아닌 독자 규격으로 통신하는 장치들의 경우 통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2.4GHz 대역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출력 장비여서 간섭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채널을 잘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지그비 장치를 설치할 때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웨이브 방식입니다. G웨이브는 사실 제가 써본 적이 없는 방식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G웨이브는 지그비와 마찬가지로 저전력 무선 통신 규격으로 로컬 통신이나 메쉬 네트워크 구성 등의 장점은 동일하며 보통 900MHz 근처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낮아 벽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통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타 통신 규격에 비해 연결의 강도가 강해서 웬만하면 끊어지거나 가출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G웨이브는 국가별로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허브에 맞는 장치를 구매해야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싱스 허브를 예로 들면 북미판 직구 허브에 연결했던 G웨이브 장치들은 국내 정발판 허브에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다르고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통신 규격의 라이센스 때문인지 다른 방식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장치가 지원된다면 G웨이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블루투스는 사실 홈 IoT 쪽에서는 가장 안 쓰는 프로토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 중이며 블루투스로 홈 IoT를 구축하시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저라면 블루투스는 그냥 거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전한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원하는 장치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통신 방식 4가지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간단한 개념 잡기이니만큼 통신 방식들의 실사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